2015년 12월경 장순호 씨로부터 조성민 씨를 소개받아서 직접 면접을 본 다음에 더 블루케이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영태가 자기가 대표이사를 하려다가 저 신용불량이 있고 문제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 사실 있죠. 네. 일단 있다 없다부터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영태가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부탁해서 선임을 하셨습니까? 선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간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그 고영태를 더블루케이 이사로 선임해서 더블루케이를 설립한 사실 있으시죠? 고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더블루케이를 증인이 설립한 사실이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고영태가 진술이 아닙니다. 자, 더블루케이 설립한 사실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조성민을 대표이사로 앉혔어요? 아니 부탁해서 한 겁니다. 고영태가 자기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겁니다.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증인의 회사인가요? 조성민의 회사인가요? 고영태 회사인가요? 고영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뭘 도와주셨습니까? 체육적입니다. 뭘 도와주셨나요? 자본금을 대줬습니다. 얼마나 대줬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사안 묻겠습니다. 증인 그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 통해서 용역비 4억 620만 원 상당의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하고 용역비 3억 720만 원 상당의 전국 5대 거점 지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를 더 블루케이 이름으로 K스포츠 재단에 제출해서 용역비를 더 블루케이 앞으로 받으려고 한 사실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 단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건 말이 그렇게 안 제출을 하도록 한 사실이 제출하도록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가이드러너 자체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헌영 과장을 시켜서 용역서 제출하게 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가이드러너가 뭐를 하는 자체를 모르고 가이드러너는 박헌영 과장이 자, 증인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시는데 없다고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없어요? 자, 5항 묻겠습니다. 자, 증인은 2016년 3월 8일자로 더 블루케이가 그 스위스 스포츠 시설 전문 건설업체인 뉴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더 블루케이가 뉴슬리사 항공 영업권을 따냈고 이 자리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참석하여 힘을 실어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더블루케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증인 계속 더블루케이에 대해서 거부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진술 거부하면 거부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포스코와 GKL 고위 임원들에게 부탁하여 펜신팀과 장애인 펜신팀을 창단하게 해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더 블루케이가 맞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될 사실도 잘 알고 있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술 거부하신 건가요? 네. 자,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땅이 대한체육회 소유 하남시 신장동 518 부지에 장기 임대받는 내용의 계획인데 증인 요 부지 인근에 하남시에 땅 소유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자, 그 신장동 518 부지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금 장기 임대를 받아서 그 부지 위에 뉴슬리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은 WK가 하는 것으로 한 후에 이 소요 자금을 실제로 롯데자금으로부터 70억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실제 WK 일을 받던 박헌영 과장 등이 실제 그 롯데그룹에게 돌려준 바도 있죠. 그거는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하남시 땅을 그거로 인해서 차익을 벌들라고 했다고 신문에는 났는데 그거는 거기는 오히려 앞에 그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자,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어쨌든 롯데그룹부터 70억을 받았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 말씀드릴 모르시나요? 수 없습니다. 그 진술 거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형사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셔도 됩니다.
발언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정황과 관계자들 진술을 보면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K스포츠 재단이 직접 나서서 영리 사업을 못 하니까 K스포츠 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돈이 되는 소익 사업을 그 K스타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WK가 맡아서 이런 수익 사업을 할 의도로 WK를 설립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생하려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저를 공격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좀더 어떻게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가 있고 다 감독감청에 돈을 받는 곳인데 그게 WK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너무 비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하시는데 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자, 이 하남시 건과 같이 기업 자금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K스포츠 재단 자금으로 대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려 했고 이 건립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WK가 맡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이권은 WK가 가지는 한편 대기업 총수 등 고위 임원들을 압박해서 스포츠 운영팀을 창단하거나 기존 스포츠 운영팀의 매니지먼트를 WK가 맡는 형식으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인 피청구인 안종범 경제수석, 김종 전 차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원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시겠지만 체육재단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스포츠센터가 그렇게 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좋은 뜻에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체육재단이 얼마나 돈이 생기길래 지금 다 적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비약이라고 하시는데 증인이 이 K스포츠 재단에 밀접하게 관련이 없으면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그런 사기업 또는 사 경제단체 그리고 사 임직원들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재판 중이니까는 형사 재판 중이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진실인 뭔지. 예, 그럼 진술 그 거부하시는 대답에서는 건가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시판 물어보겠습니다. 자, WK뿐만 아니라 2018년 아시안 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 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인들인 WK와 비덱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가는 게 보고는 가능합니까?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는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신문에. 실현 자. 가능성이 없죠, 당연히 그거는요. 자, 그 외에도 2015년 그 8월경부터 K스포츠 재단 노승일 등의 도움으로 증인이 설립한 독일 스포츠 매니지먼트 법인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 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자, 그리고 그거는 286억 이러 있는 거는 그 가상에 된 그 올림픽을 향한 거지 그때까지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삼성. 자, 어쨌든 받은 돈으로 현재까지 정유라만 지원된 건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카플란테 코치는 정유라만 이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카플란테 코치가 거짓 진술한 건가요? 캄파라테 코치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네요. 십양 묻겠습니다. 자, 증인 이렇게 지금 쭉 몇 가지를 예시를 했는데 본인 수익 사업을 위해서 대통령인 피청구인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동원해서 대기업 등을 상대로 후원금, 지원금 명목하에 이런 이권 사업을 벌여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했다면 오늘 같은 참사가 벌어질 거라는 거는 당시에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고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14만 원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판장님 진정성립을 위해서 그 최서원 씨의 그 피신 조서만 조금 제시를 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 제가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이랬는데 지금 잠깐만 좀 요 앞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30일 날 그 갑제 51호증의 229호 그 최소한 피의자 신문 조서 1회를 우리 증인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변호사님도 입회를 하셨는데 우리 증인 이 내용 증인이 말한 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변호사님하고 같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간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거 맞죠? 이게 며칠자입니까? 10월 30일 첫 번째 조서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진술은 제가 네. 여기 보면 앞장에 보면은 그 이진웅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종일 입회를 해가지고 요 뒤에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데 이거는 우리 증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읽어보고 이거 날인하신 건 맞죠? 말한 대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사 수사가 제가 그날 그 독일에서 오자마자 이 정신없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증인이 그 당시 한 말을 말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걸 다 읽어보시고 도장 찍은 게 맞냐는 거 묻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저 거의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 변호사님 너무 읽어보셨어요? 졸려가지고. 그때 입회했던 이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그때 뭐 하루 하고 관두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내용 못 읽어봤다는 취지신가요? 확실히 잘 못 읽어봤습니다. 뭐를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이거가 우리 증인이 읽은 대로 진술되어 있는지 이거 하고 도장 찍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이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증인 여기 이제 여기 조사 과정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증인의 자필이 맞습니까? 증인 글씨가 맞나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의견 진술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쓰셨고, 자, 이 앞장에 변호인 뭐 하루 했다고 하시는데 조사에 시종에 참여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해서 같이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증인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취지는 내 말한 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아니 취지인가요? 내용을 다 못 읽어봤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때는 그러면은 그런 조사 과정 확인서가 그런 사항을 안 쓰셨어요? 여기 종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벽 1시 35분인데 예. 완전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제가 쓰러질 지경이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열람 시간이 거의 한 40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안 저는 읽어보셨다는 제대로 얘기인가요?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봤어요? 그럼 40분 동안 뭐 하셨어요? 거의 뻗어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안 읽어보셨나요? 검사가 읽을 기회를 주기는 준 거죠. 증인이 피곤해서 못 읽어본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죠. 네. 자,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시간 가고. 저희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지금 피신 조서를 지금 뒤에 또 마찬가지인데 다 변호사님들이 입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 참여했다고 확인하셨고 다 조사 과정에 이의 없다고 아니, 하셨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어쨌든 지금은 봐서 부당하고 검찰이고 특검이고 뭐 강압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증인이 최소한 변호인이 입회해서 어쨌든 열람 시간도 40분, 1시간씩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읽어보고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는 거 정도는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형사재판상에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여기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강압적으로 저한테 찍었나 안 찍었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아니 제가 물어봐야 내용을 되는 다 모르는데 지금 그걸 갖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검사가 수사 끝나고 나서 읽을 기회를 줬는지 읽으시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내가 말한 대로 진술한 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을 하신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재판 중인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 변호사 끝나셨어요? 재판장님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자, 한 세 개 항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대통령의 의상을 만들 때 의상을 만들려면 대통령의 신체 사이즈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상을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라고 합시다. 그 디자이너가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나요?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의상실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형사처벌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어서 증언을 거부할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증인의 행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증인이 혹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저는 어제 일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 증인이 고영태와 통화한 적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고영태는 대통령의 의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날 오전에 시장에 있으면서 원단을 사러 갔고 증인과 그 원단에 대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증인도 그러면 그렇게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있었던 날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치겠습니다. 블루케이 이를 받던 박헌영 과장 등이 실제 그 롯데그룹에게 돌려준 바 또 있죠. 그거는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하남시 땅을 그거로 인해서 뭐 차익을 벌들라고 했다고 신문에는 났는데 그거는 거기는 오히려 그 앞에 그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 관계자가 어쨌든 롯데그룹부터 70억을 받았죠. 그걸 알고 계시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 말씀드릴 모르시나요? 수 없습니다. 그 진술 거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형사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셔도 됩니다. 자, 파랑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정황과 관계자들 진술을 보면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K스포츠 재단이 직접 나서서 영리 사업을 못 하니까 K스포츠 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돈이 되는 소익 사업을 그 K스타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WK가 맡아서 이런 수익 사업을 할 의도로 더 블루케이를 설립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생할 고위 임원들에게 부탁하여 펜싱팀과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해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더 블루케이가 맞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될 사실도 잘 알고 있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술 거부하신 건가요? 네. 자, 그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땅이 대한체육회 소유 하남시 신장동 518 부지에 장기 임대 받는 내용의 계획인데 증인 요 부지 인근에 하남시에 땅 소유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자, 그 신장동 518 부지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금 장기 임대를 받아서 그 부지 위에 뉴슬리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은 WK가 하는 것으로 한 후에 이 소요자금을 실제로 롯데자금으로부터 70억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실제 더 붙였어요? 아니 부탁해서 한 겁니다. 고용태가 자기가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도와줄 겁니다.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증인의 회사인가요? 조성민의 회사인가요? 고영태 회사인가요? 고용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뭘 도와주셨습니까? 체육증입니다. 뭘 도와주셨나요? 자본금을 대줬습니다. 얼마나 대줬습니다. 대줬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 사안 묻겠습니다. 증인 그 K스포츠 재단 박헌영 과장 통해서 용역비 4억 620만 원 상당의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하고 용역비 3억 720만 원 상당의 전국 5대 거점 지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를 더 블루케이 이름으로 K 스포츠 재단에 제출해서 용역비를 더 블루케이 앞으로 받으려고 한 사실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 단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건 말이 그렇게 안 제출을 하도록 한 제출하- 사실
2015년 12월경 장순호 씨로부터 조성민 씨를 소개받아서 직접 면접을 본 다음에 더블루케이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영태가 자기가 대표이사를 하려다가 저 신용불량이 있고 문제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 사실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일단 있다 없다부터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영태가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부탁해서 선임을 하셨습니까? 선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간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그 고영태를 더블루케이 이사로 선임해서 더블루케이를 설립한 사실 있으시죠? 고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더블루케이를 증인이 설립한 사실이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고영태가 진술이 아닙니다. 자, 더블루케이 설립한 사실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조성민을 대표이사로 안 들어간 적 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가이드러너로 자체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건영 과장을 시켜서 용역서 제출하게 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가이드러너가 뭐를 하는 자체를 모르고 가이드러너는 박헌영 과장이 자, 증인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시는데 없다고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없어요? 자, 5항 묻겠습니다. 자, 증인은 2016년 3월 8일자로 더 블루케이가 그 스위스 스포츠 시설 전문 건설업체인 뉴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더 블루케이가 뉴슬리사 항공 영업권을 따냈고 이 자리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참석하여 힘을 실어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더블루케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증인 계속 거부다- 더블루케이에 대해서 거부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진술 거부하면 거부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포스코와 GKL